조충은 순천시장이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순천만 국가정원의 운영과 조직 개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신임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윤리교재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폭동으로 표현하는 등 국정감사에서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20여 명의 학생들이 복통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이 음식물과 가건물을 수거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일 200억 원의 합작 투자로 여수 국가산단의 전해액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고성능의 리튬이온 전지 전해액을 연간 12,000톤 생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과 조직 개편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연간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행정조직도 개편됩니다. 첫 소식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이후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운영비 확보입니다. 기재부가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많았던 국가정원 운영 예산에 가닥이 풀렸습니다. 조충은 순천시장은 언론인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국가정원 운영비 66억 원 가운데 33억 원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는 안이 최종 결정됐다는 겁니다. 운영비 확보와 함께 행정조직 개편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먼저 순천만 계획과를 국가정원 운영과로, 정원관리과를 국가정원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 경제환경국을 경제관광국으로 변경해 경제중심 행정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어떤 대로 이제 정원박람회 그리고 국가정원 남들의 시간 요거를 우리 순천의 지역경제와 시민의 행복으로 모든 걸 해야 되겠다. 우선 이름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국가 정책과 중앙부처와 계속 연결시키는 그런 것을 해나갈 거고요. 이 같은 행정조직 개편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이후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순천시. 그 청사진이 어떻게 실행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조충은 순천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충은 순천시장은 오늘 언론인 브리핑에서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시장으로서 임기를 지키는 게 의무라며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례대표 등의 출마 권유를 받은 적도 없으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임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교재가 우편향적인 데다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폭동으로 5.16을 혁명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불편한 역사적 사실들은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중앙경찰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찰 윤리 교재. 지난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란군이 경찰서 등을 파괴하고 인민을 학살했다는 설명만 있을 뿐 수많은 민간인이 경찰과 군인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90% 민간인 희생자 부분들이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순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들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으로 불리는 5.16은 정권 교체의 정당성을 함축하고 있는 군사혁명으로 언급됐고 유신 독재 붕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부마 민주항쟁은 부마 사태로 폄하됐습니다. 6월 항쟁 기간을 경찰의 대표적 순환기로 표현하며 피해 내용을 세세히 밝히고 있지만 보도연맹 사건 등 경찰과 관련된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해당 과목은 경찰 학교 입교생 전원이 수강하는 필수 과목. 결국 매년 수천 명의 신임 경찰관들이 편향적이고 그릇된 역사관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나치게 역사가 왜곡되거나 본편향적이거나 또 이게 경찰 중심적인 그런 서술이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이와 관련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교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복통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과 광양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광양 모 고등학교 학생 28명이 지난 11일 저녁 급식 이후 복통과 설사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증세가 심각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4일 급식실에 보관하고 있던 음식물과 학생들의 가건물 등을 수거해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일 합작 투자법인인 제이셀 주식회사가 여수 국가산단의 이온전지 전해액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전해액 공장은 지난해 4월 한국 측 재원산업과 일본 측 센트럴글래스사가 체결한 투자 협약에 따라 부지 10,000제곱미터에 200억 원이 투자돼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이 공장은 미래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성능의 리튬 이온 전지 전해액 제조 설비를 갖춰 연간 12,0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주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는 비주류의 퇴장 속에 공천혁신안이 투표 없이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혁신안이 부결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했던 문 대표는 일단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탈당을 말하고 분당을 말하는 그런 분열과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갈라진 야권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안 통과 과정에서 쌓인 당의 갈등과 내홍은 더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중앙위가 문 대표의 진퇴 결정자리로 변질됐다며 참석하지 않았고 박지원, 김동철, 권은희 의원 등 지역의원 상당수도 무기명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으로 항의 표시를 대신했습니다. 박혜자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예견된 수순이라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주류 측은 나아가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며 주류 측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주의와는 정말 결연히 맞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의 혁신은 우리 당의 통합이에요. 계파 갈등을 끝내자던 혁신위 활동이 되려 불을 붙인 격인데 문 대표의 재신임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예고되는 등 새정치연합의 내홍 사태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 활동을 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현수막에 입후보 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이름이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주민들에게 금품과 음식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추석 연휴 연안항을 대상으로 귀성객 특별 수송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5일부터 5일간 여수 거문도와 고흥 녹동신항, 고흥 나로도 등 9개 연안항에서 55개 항로, 87척의 여객선이 운항된다며 귀성객 안전수송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추석에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22만 3천여 명이 도내 섬 고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차량 추락 방지 시설과 여객선 접안 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모두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음 달부터 사업 타당성 용역과 건축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여수 삼동지구에 5,280제곱미터 규모의 혁신지원센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 혁신사업의 하나로 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일부 사립대학들이 교육당국의 종합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동부 지역 사립대 가운데 한려대와 광양보건대, 여수한영대 등 3곳이 개교 이래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고 이 가운데 광양보건대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진우 의원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국적으로 125곳에 이른다며 사립대 종합감사를 정례화하고 부정비리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종합감사 우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PC방 업주 21살 임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달부터 순천의 한 전통시장 인근 건물 1층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행사성 경비 지출로 여수시에 지급되는 교부세 57억여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민협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가 전국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57억 7,900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예산 집행에 대한 자구 노력과 절감 방안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선심성 예산과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등을 과감히 걸러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여수와 순천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추진위원회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 가운데 여수시는 17억 원을, 순천시는 43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내년 예산에 25%의 부담금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실업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결시켜주는 대규모 취업박람회가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는 오늘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여수 산단과 지역 74개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박람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통해 200여 명에 이르는 구직자를 채용했으며 직업 심리 검사와 노무 상담은 물론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렸습니다. 고흥군의 내년 신규 시책이 주민소득 증대와 공모사업에 집중됩니다. 고흥군은 내년 신규 시책을 재원과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보다는 공모사업 위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